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이 많지만 고향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지자체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될지 기대됩니다. 국내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지학순 주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약자의 편에 섰던 지주교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전시회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시작됐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최신 콘텐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지난달 춘천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3명이 확진 전 증상이 있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을 구입해 복용하거나 자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게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 청년,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고향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에서 나고 자란 24살 김민주 씨. 대학 졸업 후 최근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커피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버려진 옛 은행을 활용한 독특한 인테리어와 우유와 달걀 등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카페라는 컨셉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창업이 막막했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컸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도 도와주시고 창업에 대한 활동 아니면 커뮤니티도 계속 해주시기 때문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떠나는 청년을 붙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영월군. 영월군은 청년 일자리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와 물품 구입비 등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등 청년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에만 15개 업체가 영월군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했습니다.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홍보 마케팅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세무라든지 재무 쪽에 그런 필요한 지식들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정보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문화시설과 콘텐츠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영월군은 최근 구성한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주거와 문화 등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발굴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이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를 무대로 활약했던 지학순 주교는 평생을 인권과 평화 또 민주화 운동을 위해 바쳤는데요. 지학순 주교의 탄생 100주년과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원주에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지학순 주교는 어려움 속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지 않았는데요. 이번 행사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965년 천주교 원주교구가 설립되면서 초대 교구장에 임명된 지학순 주교. 해방 직후 가난과 무지로 고통받던 시민을 위해 진광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인재 육성에 나섰습니다. 원주 지역 협동조합 문화의 시초가 된 신협을 설립하고 무료 병원을 만들어 아픈 사람들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개인으로도 어려웠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정말 빛의 역할을 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권위주의 정부 시절 종교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주장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일은 지금의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결성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지학순 주교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살아생전 모습과 각종 유물, 그로부터 영감을 받은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 전시가 원주문화원에 마련됐습니다. 오신 시민분들이 개개인의 알지 못하는 그런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반 전시에 비해서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지학순 주교님을 생각하고 추억을 떠올리는 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이 밖에도 토크 콘서트와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지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기념 행사의 주제 다시 빛으로는 평소 어둡고 낮은 곳에 빛이 되라고 강조했던 지주교의 뜻을 계승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리도 지주교의 그 뜻을 살려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곳, 이제는 우리 지역 넘어서 우리 한국 더 넘어서 이 지구촌에 그 우리의 눈을 새롭게 더 돌려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일 옛 원주역 광장을 출발해 원동성당에 도착하는 추모 행진으로 마무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3명은 증상이 있음에도 관련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8월 코로나19 확진자 116명 중 37명이 확진 판정 전에 증상이 있었지만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을 구입해 복용하거나 자가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시는 이에 따라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를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지대학교 민주총장 추대위원회가 제8대 총장으로 홍서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추천했습니다.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추대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홍 전 장관을 총장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임권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홍 전 장관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중소기업청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 전시회죠.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00곳이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서 콘텐츠 제작 기술과 체험형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네, 메타버스를 비롯해 최신 콘텐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의 화려한 개막식을 취재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콘텐츠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신기술과 주력 사업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전시회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관을 채운 400여 개의 체험 부스. 메타버스 주제관부터 각 기업들이 첫 선을 보이는 실감형 콘텐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40여 개 기업의 참여 속에 메타버스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 개발자 컨퍼런스는 페이스북의 제임스 헤어스톤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요. 메타버스, OTT, 5G, 퓨처 커머스 등 4가지 주제 세션에서 콘텐츠 분야의 최근 기술과 서비스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공중파나 종합 편성 채널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케이블 TV.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LG 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사들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강호동의 골라잡아, 장윤정의 도장 깨기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 프로그램이 매주 편성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이너들의 전례 없는 케이블 TV 입성, 지역성을 살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로컬테인먼트 전략이 대중들에게도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협회 차원에서도 지역 방송사들의 대규모 투자 속 이번 에이스페어 참가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채널 케이블 TV의 영역인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오늘 이 전시에 참가해서 관람하고 또 세미나를 갖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올해 콘텐츠 제작과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한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 전시회 에이스페어.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2021 광주 에이스 페어는 오는 주말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하루에 38명, 2시간에 3명. 이 수치가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놀라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연간 14,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전체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뒤를 이어서 5위,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의 갈등, 직장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 신체적 질환 속 그 뒤에 숨겨진 우울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 전까지 가족이나 지인 등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 비극의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치감, 외로움, 절망감, 무기력감 등 감정 상태의 변화가 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 고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린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 보고 싶은 이에게 또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8월에서 9월 중순까지 그 애벌레들을 산란을 합니다. 산란을 해서 이제 키우면서 군집 생활을 하는데 그 시기가 가장 왕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투석하고 맞물려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벌초 시즌에 벌초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한 77% 됩니다. 벌초나 성묘할 때 미리 그 주변에 그 위험 요소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 말벌들이 검은색에 많이 반응을 한다니까요. 밝은색 계통의 옷을 착용하시고 짙은 향이 나는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거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농산물 군납 방식을 경쟁 입찰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강원도 내 기초단체장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정례 모임을 통해 군 급식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시행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군수들은 국방부의 결정이 접경지역 농업인들에게 부실급식의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도내 지자체의 연간 군납 계약 금액은 약 5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